긴 휴일이 끝나고 드디어 내일부터 본격적인 10월의 장이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는 뭐 추석 연휴에다가 시작해서 분위기가 무조건 다운이죠. 예, 하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추석이 끝나면은, 그리고 마지막 다시 연휴가 시작되기 전초전에 매수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 항상 뭐 해마다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박스권 총평으로 바닥을 공략하시는 분들께서 매수 타점을 어디로 잡아야 될지 오늘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기계, 두산, 그리고 드림, 세니코, 이미지스, 코이버. 자, 이렇게 이제 차트를 볼 텐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배우셨던 대로 매수 타점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영역대를 보면은, 자, 매수 타점을 우리가 잡았을 때 이 위치가 하방이냐, 더욱더 하방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몰려있는 곳이 왜 그 부분에 몰려있는지 한 번씩 꼭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화천기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천기계는 여기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9월 25일 날. 상한가를 치고 9월 26일 날 5,350원이라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는 4,560원, 0.88로 뭐 많이 상승폭을 갖다가 반납을 하긴 했지만 패턴이 고정화돼 버린 거죠. 이렇게 패턴이 고정화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최근에 교육받으신 회원님께 화천기계,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화천기계, 이 종목에 대한 회귀율은 어디일까? 그러면은 화천기계의 우리가 회귀율을 봤을 때 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잖아요. 무조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반등이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매수 타점을 볼 때 그 영역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위치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일단은 이 부분이 가장 유력하죠. 가장 유력하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안 봐도 이제 확 나오죠.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줍니다. 그 다음 또 어디를 보면 될까요? 또 이 부분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점을 정할 때 플랫 상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중첩되는 부분, 계속해서 아래에 있는 이평선간의 플랫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지 않았습니다. 예, 주가가 아예 온 상황도 아니고, 그 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는 이 화천기계라는 차트가 패턴으로 정해질 때, 이 구간이 가장 강력한 매수세 유입이 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이 반등이 15.95 이렇게 이제 나오고, 뭐 잔여 파동이 또 있고, 이런 모습들. 왜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강보합에 걸리느냐, 이런 것들이 다 매수 타점, 박스권 청평에 의한 패턴별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딱 보자마자 답 나오죠.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차트는 어떻게 된다? 무너지겠구나, 박살난다. 그렇게 이제 뭐 확정한 얘기는 아니지만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종목은 내가 위에 들어가기보다는 아래에서 기다리는 게 맞을 거야, 이렇게 작전을 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종목들이 당연히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뭐 20만원, 30만원 갈 수도 있잖아요. 가는 거는 우리가 놔준다라는 거죠. 내려올 걸 생각해야 되니까. 항상 주식을 사면 사자마자 오를 거야, 이게 아니라 충분히 조정을 겪고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두산은 현재 16만 6천원이라는 9월 12일의 차트를 봤을 때 이 종목은 무조건 하방, 무조건 떨어진다. 회귀율, 상승폭에 대한 회귀율을 봤을 때 얘는 무조건 하락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배우잖아요. 이런 이제 복원이 일어나야 될 자리에 소폭 반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다리던 이 자리가 박스권의 바닥에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제 예측한 부분이 성공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두산은 이 위로 주가를 다시 끌어올려서 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조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디까지 조정, 언제까지 조정,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더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조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복원할 때 그 복원의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박스권 총평 자체가 굉장히 안전한 자리를 계속 타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산은
무조건 이제 기다려야 되는 차트가 맞는 거죠. 드림 보겠습니다. 카페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게시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시판에 제가 상세하게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차트를 보자마자 요놈 보석 순위선까지 내려가겠죠. 순위선까지. 그러면은 요렇게 측정이 되는데 매수 타점이 한 군데 굉장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곳에 매수 타점이 거의 뭐 전부 다 모여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그러면은 얘는 박스권을 깨기 전에 한 번 반등은 나오겠는데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타점이 전부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센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 다음날 하락파가 이렇게 진행됐으면은 얘는 어차피 뭐 갭을 이렇게 비운 상태에서 투상이니까 뭐 무너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았겠죠. 그냥 예측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은 얘는 어떻게 1위로 가겠구나 라고 이제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굉장히 쉽게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소멸 상태가 일어나는데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치에서 강력한 상승과 함께 자리 마감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안 되고 있죠. 하지만 계속 툭툭툭툭툭 치고 있습니다. 툭툭툭툭툭 치고 있어요. 위에 천장의 물량들이 조금씩 사라지겠죠. 그리고 이 60일선에 대한 물량들이 10월 6일날 분봉 차트를 보면 많이 소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센코는 올라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바닥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 다음에 하자. 올라간 다음에 하자. 이 패턴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아무거나 뭐 믿고 그냥 올라가면 하자 이렇게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과거 차트를 보게 되면은 박스권이 만약 이 위치에서 복원이 되었을 때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이 플랫 상황과 여러 가지 매수 타점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매수 타점들 위로 올라가면은 그 매수 타점들이 다시 회귀해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센코는 복원이 되면은 할 수 있다. 아까 앞서서 봤던 뭐 두산 그리고 뭐 이렇게 복원이 돼야 되는 차트들 있죠. 복원이 돼야 되는 차트들. 그런 차트들은 기다려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뭐 기다리는 게 위에서 떨어질 때도 기다리는 거지만 아래에서도 계속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까 센코 봤고 이미지스 어떻습니까? 차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이 차트는 무너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뭐 만원, 2만원, 3만원 더 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떨어졌을 때 기다리기 때문에 뭐 만원, 2만원 갔어도 상관없어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미지스는 주가가 하락했을 때 쭉 바닥은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성향이 완전히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상승폭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미지스는 이 부분이 이제 반등의 위치로 볼 수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반등의 위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플랫 상황과 매수 타점들이 모여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자리는 매수할 수 있는 영역대가 된다라는 거죠. 완성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확인했었던 코이버입니다. 코이버가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계속 이 자리가 반등의 자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날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자리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리와 비슷하죠. 다만 이제 이런 자리들이 매수 타점에 의해서 좀 더 공략하기 좀 낮고 여기는 없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지만 우리가 섣불리 공략하지 않는 자리. 만약 공략을 한다면 늘 얘기했듯이 비중 축소로 원타점, 2타점 이렇게 잡아서 비중 조금 거의 뭐 재미로 하는 그런 이제 수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또 이런 위치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화천기계, 두산, 드림, 센코, 이미지스, 코이버 타점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공부하시고 내일장 또 종목들 대응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글쎄요, 박스권 바닥이다 보니까 최근 한 달간 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박스권 총평 바닥 자리 한번 보십시오. 어떤 종목들이 무너지고 어떤 종목들이 깨지는지 거의 안 깨지죠. 바닥이다 보니까 던질 사람이 없어요. 던질 사람이 없으니까 주가가 안 빠지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 하락했는데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마지막에 코이보 차트도 보십시오. 딱 떨어질 위치가 하락장 여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이렇게 하락할 걸 알고 있었잖아요. 장이 한 달 이상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코이보가 무너지려면은 이 위치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어야 됩니다. 뭐 코이보 차트가 있는 건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자리가 무조건 박살나야 돼요. 첫 번째 바닥,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코이보의 바닥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런데 지금 위치 보십시오. 코이보의 바닥은 여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달 이상 지수가 하락했는데 이제 바닥에 닿고 올라갔어요. 이제 바닥에. 그럼 코이보는 이런 식의, 만약 장이 좋다면 이런 식의 움직임도 또 발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총평 보면서 매수타점 위치 확인하고 어디가 현명한 자리인지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또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장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또 좋은 수익권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